이 18세 여대생은 도박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산속에 팔렸어요. 매일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침내 비오는 밤에 탈출했어요. 그러나 도망치는 도중 그녀는 당황스럽게 고급차에 숨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차 안에 총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창밖에 아버지 등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자 소녀는 서둘러 총재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재는 눈앞의 소녀가 매우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밖에 사람들이 떠난 후 소녀는 갑자기 전신이 몹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마을의 바보와 결혼하게 하려고 그녀의 물에 약을 탔던 거였어요. 총재는 소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래서 기꺼이 소녀의 해독제가 되어 주었어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그날부터 여자는 남자의 전속 비서가 되었어요. 그 후 5년 동안 위로는 회사의 각종 업무 처리부터 아래로는 비즈니스 만찬에서 술을 대신 마시기까지 여자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회사 전 직원이 그녀가 좋은 외모 덕분에 비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결코 변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은 표면상 총재의 전속 비서지만 이면에서는 그의 빛을 보지 못하는 연인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녀는 다투지도 않았고 조용히 남자 곁에 있었어요. 남자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존재였죠. 그녀는 오랜 보살핌과 함께함이 조금은 남자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날 남자는 아무 일 없듯이 그녀에게 지시했어요. 할머니께서 중매 상대를 주셨으니 선물을 한 부 더 준비하라고. 그의 미래 아내에게 줄 인사 선물이라고. 말을 마치고 여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바로 떠났어요. 회사에 도착한 후 여자는 평소처럼 앞으로 나가 그를 도와 정장을 받았을 뿐인데 앞으로 회사에서 업무 외에는 자신과 거리를 유지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자가 서류를 주우러 가려고 할 때 우연히 그와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친구가 강 비서는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순종적이고 유능하니 차라리 그녀와 결혼하라고. 그러자 남자는 그녀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소녀의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 여자는 여전히 총재의 지시를 따랐어요. 총재의 중매 상대를 위해 정성스럽게 선물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직접 상대방의 손에 건넸죠. 곧 신분과 집안이 맞는 두 사람은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남자는 더욱 심양님이 아내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녀를 위해 세계의 결혼식을 열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자의 마음은 더욱 기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집에 가려 했어요. 그런데 총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반삼별장에 오라고. 그녀는 계속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순종적으로 갔어요. 그러나 만나자 남자는 뒤집어 씌우며 생일 잔치에서 할머니께서 너에게 중매 상대를 소개해 주시려 하는데 너는 왜 거절하지 않았냐고. 여자는 마음을 강하게 누르며 노부인이 소개해주신 분은 어쨌든 다 좋은데 왜 거절하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남자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성난 상태에서 그들은 폭풍 후 같은 밤을 보냈어요. 사건 후 여자는 일어나 총재에게 택시 타고 온 100원의 택시비를 요구했어요. 남자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자는 장 총재가 우리 사이는 각자 필요한 거래 관계라고 말했어요. 매번 정확한 가격을 매겨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남자는 차비와 오늘 밤 돈을 재무부에 가서 청구하라고 그가 주문한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이 가슴 아픈 말을 듣고 여자에게 남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나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쓴 자신을 원망할 뿐이었죠. 다음 날 심양님이 회사에 총재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러 왔어요. 예리하게 여자 목에 있는 키스 자국을 발견했어요.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여자는 즉시 이건 모기가 물어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심양님은 계속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죽 한 그릇을 여자에게 나눠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죽을 싫어했기 때문에 여자는 상대방의 제안을 예의상 거절했어요. 그러나 남자는 이 일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약혼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녀에게 미래 총재부인 면상을 이렇게 안 주냐고 꾸짖었어요. 그녀는 죽을 받아들인 후 떠나려 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남자가 그녀를 불러세우며 강제로 그 자리에서 죽을 마시라고 요구했어요. 이어 여자는 그릇 속의 죽을 단숨에 마셨어요.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억누르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순종하기만 하면 어머니의 병원비를 빨리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의 발전이 점점 그의 상상을 넘어섰어요. 이날 남자가 그녀를 데리고 협력사와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갔어요. 여자는 남자의 요구에 따라 섹시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남자의 꾸중을 들었어요. 이렇게 입고 누구를 유혹하려는 거야. 자기를 따라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 부끄러운 줄 모르냐고. 여자는 장 총재가 오늘 밤 예쁘게 입으라고 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김진석은 업계에서 유명한 호색한이라고.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입게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자의 마음이 조여들었어요. 과연 협력사 김진석이 온 후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침을 흘렸어요. 상대방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자 총재가 그를 막았어요. 병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김진석은 듣자마자 남자의 뜻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시원스럽게 자신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총재의 성의를 보는 거라고. 말을 마치자 그는 여자를 김진석의 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자의 뇌는 순간 백지 상태가 되었어요. 그녀는 과거 그녀를 진흙탕에서 구해준 그 남자가 지금은 직접 그녀를 심연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밤에 순종적으로 말을 듣나고 일러주기까지. 이 순간 여자에게 남은 유일한 신앙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는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소유욕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남자의 눈에는 그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품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녀는 체념하며 총재의 냉담한 눈빛 속에서 김진석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아첨하며 김진석과 총재가 무슨 거래를 했는지 물었어요. 여자의 미소 뒤에는 쓴웃음이 가득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값진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남자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럼 자기도 그의 바람대로 해주겠다고.